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방금 제가 올린 영상들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제가 6편의 동영상을 올렸는데, 1편 보니까 조회수가 245회 나와 있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885분? 네, 조회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그런데 댓글을 한 번도 안 다세요. 네, 구독하고 좋아요도 별로 횟수가 없고, 댓글을 다루셔야 돼요. 다루셔야 제가 이 수준을 좀 어느 포인트에 맞춰야 될지 정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어려워서 이 정보 입자가 안 나오는 분이 많으면 제가 다시 쉽게 설명도 해드릴 수 있고, 그런데 댓글이 없으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포인트를 어디에 맞춰서 영상을 찍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하고 같이 화장품 사업을 하고 계신 그 파트너가 왔었어요. 저희 사무실에. 그래서 영상을 봤느냐고 했더니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보 입자가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좀 체격이 있으세요. 그래서 본인 말로는 이 체격 때문에 몸이 좀 뚱뚱하고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안 나오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거든요. 건강 상태도 상관없고 체격이 커도 상관없고 정보입자가 빠져나오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알면 빠져나오는 거고 원리를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이해 안 되고 모르면 안 빠져나오는 거죠. 네, 여러분이 동영상 보실 때 그 자기 생각을 가지고 보면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내 어린애들은 생각이 없죠. 유치원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이 정도 애들은 별로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엄마 아빠가 제일인지 알고 시키는 거 무조건 하잖아요. 요새 애들은 좀 말을 잘 안 듣기도 하는데 대부분 그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유치원 이 정도 애들은 엄마 아빠가 최고인 줄 압니다. 이 세상에서. 그것은 자아가 완전히 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자아가 이미 확립이 되고 고정관념이 만들어지고 있죠. 나이를 먹을수록 그 고정관념은 심해져 갑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동영상을 보면 동영상의 내용이 거의 6, 70%가 상식 밖의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접해보지 않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먹고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상식을 내려놓고 보시면 100사람이 보면 100사람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제 파트너는 이제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터치를 해드리려고 제가 그 정보입자 안 나오는 분들 공부하는 분 저한테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은 제가 먼저 터치를 해서 나오게 해놓고 공부를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터치를 이렇게 제가 한 40에서 50m 간격을 두고 이 거리를 두고 제가 터치를 이렇게 손만 그냥 이렇게 대주고 있어요. 손 테이블 위에 이렇게 두 손을 손바닥을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라 그러고 제가 40에서 50m 떨어진 거리에서 이렇게 손만 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바로 느껴요. 그 몸에서 뭐가 나오고 있는지.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해도 못 느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대주는 그 역할은 통로 역할일 뿐이거든요. 전 아무 생각을 안 해. 손만 대고 있지. 그러면 전 바로 느끼거든요. 저 몸에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는지. 왜 제가 느껴지냐면 저는 정보 입자가 빠져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통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터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주면 바로 저 몸을 돌리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돌려주기 때문에 강제로 빼는 거죠. 저 사람이 모르는데 내가 터치로 빼는 것은 강제로 빼주는 거예요. 근데 손 떼버리면 바로 또 수독되죠. 점점 없어져서 사그러져서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자기가 알면 계속해서 빠져나오죠. 그래서 그분한테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이 정보 입자는 제가 말씀드린 정보 입자는 단백질 분자를 얘기하는 건데 단백질 분자는 아미노산 사슬이거든요. 아미노산 100개 이상 연결된 것을 단백질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100개 이하가 되는 것은 단백질이 아니고 그냥 폴리펩티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 100개 이상, 아미노산 100개 이상의 크기가 단백질인데 단백질의 크기는 3나노미터에서 8나노미터 정도의 사이즈예요. 네. 미터 다음 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 다음 나노미터입니다. 네, 원자의 사이즈는 0.1나노미터예요. 그 학자들이 쓰는 용어로는 1오모스트롱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미노산의 크기는 1나노미터예요. 단백질의 크기는 3나노미터부터 8나노미터 정도. 우리 체세포의 크기는 50마이크로미터. 난자 있죠? 난자 세포의 크기는 100나노미터 정도 돼요. 그러면 100마이크로미터. 난자는 100마이크로미터. 체세포는 50마이크로미터. 단백질은 5나노미터. 중간을 잡아서 5나노미터. 아미노산은 1나노미터. 원자는 0.1나노미터. 그런데 이 5나노미터 커봐야 5나노미터 단백질이 분해가 돼서 우리가 생각을 놓으면 어떤 정보를 놓으면 분해가 돼서 쪼개져서 몸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쪼개진 정도는 단백질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뭐 폴리펩티드 정도 되겠죠.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이런 내용을. 아미노산 사슬이 100개 이상 엮인 걸 단백질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미노산 사슬이 100개 이상 이렇게 엮이면 이 아미노산 사슬이 길게 이렇게 뻗쳐 있지 않아요. 전기를 띠기 때문에. 아미노산 사슬은 엮이면서 바로 형태가 구부러져요. 구부러져서 그 정보대로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지만 최초의 그 막을 가진 형태, 최초 생명 역사는 40억 년입니다, 여러분. 그 40억 년 전쯤에 최초의 막을 가진 유기물의 이름을 코아세르베이트라고 해요. 그럼 이 코아세르베이트가 최초의 막을 가진 형태로 드러난 것인데 이렇게 막을 가진 형태가 한 번에 딱 이렇게 만들어지진 않았고 그 아미노산 사슬이 엮여서 뭐 이렇게도 구부러졌다 저렇게도 구부러졌다 하다가 어떻게 막을 가진 동그란 형태가 된 거죠. 돼 보니까 굉장히 효율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효율이 좋은 이 상태가 유지가 되기 시작한 거죠. 자연은 이 진화의 방향이 효율이 좋은 쪽으로 진화가 됩니다. 안 좋은 쪽으로 진화가 되지 않아요. 안 좋은 쪽은 없어져 버려요. 빨리빨리.
효율이 좋은 쪽은 길게 가기 때문에 효율이 좋은 쪽으로 진화가 됩니다. 안과 또 안에서 밖으로 이 분자들은 입자들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어요. 그렇게 밀도가 높지가 않아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때 밀잖아요. 그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때가 이제 많이 나왔을 때 우리가 표현하기를 국숟가락 같은 때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때를 길이감이 있는 때를 이렇게 동그랗게 말면 이 밀도가 이 피부처럼 덴스하지 않다는 건 보이잖아요. 느슨하죠 밀도가. 그런 밀도 사이로 이 정보입자들은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정보입자, 나노미터의 정보입자, 뭐 단백질이라고 해도 5나노미터잖아요. 이 세포는 아까 50 마이크로미터라 그랬어요. 그렇게 크기 차이가 나는 그러면 크기 공이 4개 붙어야 됩니다. 5나노미터에서 50 마이크로미터가 되려면 공이 4개 붙어야 돼요. 4개. 4개 붙어야 되는데 이 얼마든지 입자 상태에서는 막을 들어갔다 나왔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막이 이렇게 닫혀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냥 느슨한 이런 데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간이 있는 거죠. 마음대로. 그래서 마음대로 드러나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면 내 입장에서 이게 밀폐됐다고 이렇게 보이는 거지. 인간 입장에서 밀폐된 거지. 입자들의 입장에서는 밀폐된 공간이 아니에요. 정보를 가진 입자 상태에서 보면 그런 상태거든요. 통로가 있어요. 얼마든지. 나중에 여러분 집중해서 그 정보 입자를 빼보면 온몸으로 다 나갑니다. 온몸으로. 저는 그 겨울에 추운 날 파카 잠바를 입잖아요. 네, 파카를 입으면 저는 실내에서 지하철이나 버스 내에서 그걸 입고 있을 수가 없어요. 답답한 건 둘째고 콕콕콕콕 쑤시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괴로워서 입고 있을 수가 없어요. 벗어버려야지. 그런 그 정도로 온몸에서 나와요. 근데 어디도 밀폐된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런 내용을 쭉 설명을 해주고 한번 느껴보라 그랬더니 바로 나오는 거예요. 새끼손가락부터 양쪽 새끼손가락부터 저린다 그러더라고요. 절인 것은 습기거든요. 보통 그 찌릿찌릿한 전기 자극은 습기를 느끼는 거예요. 습기가 약간 그 찌릿찌릿한 전기 자극처럼도 느껴지고 습기가 적었을 때 습기 양이 많으면 저리게 느끼죠. 저리게 느끼다가 그 습기가 어느 정도 빠지면 냉기로 느끼고 열기도 느끼고 통증도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알면 누구라도 다 정보입자가 빠져나가는 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설명을 어느 수준에서 해야 될지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떠들면 뭐합니까? 전 이 아주 이 중요한 인류의 의식을 엄청나게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픈을 했는데 저 혼자 떠드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제가 어느 수준에서 이야기를 할지 감을 잡아야 예, 여러분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거 정보입자 빼면 여러분 건강은 당연히 좋아지는 거고 건강이 좋아지면 수명 늘어나죠. 그리고 여러분 관념 풀기를 제대로 하시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다 천재가 돼요. 천재 얘기 좀 잠깐 할게요. 천재는 그냥 천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재와 바보는 다르다고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천재와 바보는 하나예요. 한 사람이 천재와 바보인 거예요. 천재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추구하는 그 분야 하나만 깊이 파고드는 사람들이 천재예요. 깊이 파고들기 때문에 일반인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는 거거든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분야만큼은
상식에서 벗어나서 자연히 움직이는 원리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노벨 상들을 받잖아요. 천재들은. 한 분야를 깊이 파고들어서 그 분야만 보인 거예요. 자연의 움직임을. 나머지 분야는 똑같아요. 상식 안에 있어요. 그래서 천재는 천재의 민과 동시에 바보예요. 일반적인 그 천재들의 성향은 일상을 어려워해요.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쉬워하는 부분을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자기는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 없는 분야는 저장이 안 돼요. 천재들 두뇌에는. 저장이 안 되고 지워져 버려요.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 저도 당연히 천재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장이 안 됩니다. 바로 방금 전에 있었던 일도 저장이 안 되고 내가 밥을 먹었는지 기억 못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우습게 저런 걸 어떻게 기억을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일들을 상당히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 기억력이 떨어져서 절대 아니거든요. 그 어려운 내가 원하는 물리학, 자연과학 쪽의 분야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없는 게 아니고 뇌를 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관심 없는 분야는 기억 안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이름을 기억 못하는 거거든요. 사람들 이름은 기억이 안 돼요. 3년을 같이 있어도 갑자기 그 사람 이름 떠올리려고 하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얼굴은 알겠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이름 중요하지 않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이름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안 느끼기 때문에, 느끼지 않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들은 기억하죠, 당연히. 그리고 천재와 바보 사이가 보통 사람들이에요. 천재와 바보는 하나고 그 사이를 메꾸고 있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상을 다 기억하죠. 어느 하나에 몰입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중간에 일상 모두를 다 기억을 하죠. 이게 이 일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상이 중요하다고 상식적인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보통 사람들이고 상식적인 정보를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은 천재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동시에 바보입니다. 저도 바보짓을 간간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요한 정보를 많이 퍼날라주시고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시작을 했고 이 뇌를 바꾸는 방법, 관념 풀기를 전 세계인에게 다 알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관념 풀기가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천재가 돼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인간의 삶이 아니죠, 당연히. 돈으로부터는 해방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모든 인류가 돈에서 해방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모든 걱정들이 사라지죠. 그때 가면 또 다른 걱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걱정은 다 사라집니다. 아직 제가 말씀드리긴 좀 이른데 저는 다시 젊어질 수 있는 방법을 게놈믹스에서 찾을 거고 분자세포 생물학 게놈믹스예요. 게놈믹스에서 찾을 거고 또 왜 늙고 죽어야 되는지 이유를 찾을 거예요. 자꾸 알면 정보 입자가 풀려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그 이유를 모르고 당연히 나이를 먹으면 늙어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늙고 있는 거고 늙으면 병이 걸려서 죽어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뿐이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보 입자가 빠져나갈 수 없다고 알고 있을 때는 못 나갔는데 그리고 그 입자들이 내 몸에 쌓여서 노폐물로 작용했잖아요. 그래서 병을 만들고 나를 늙히고 결국은 죽게 만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 빠져나갔잖아요.
큰 노력이 아니잖아요. 알면 되는 거예요. 알면. 뭐 다시 젊어지는 거? 똑같은 맥락이겠죠. 늙지 않을 수 있는 거?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거?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해지려면 자연과학을 바탕으로 자연이 움직이는 원리를 바탕에 깔고 나한테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증명을 해야죠. 증거를 가지고 증명을 해주면 내가 100% 이해되잖아요. 이 관념풀기는 아주 작은 의혹이 있어도 안 돼요. 되지가 않아요. 어떤 의혹도 없이 100%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보입자가 빠져나가고 모든 상식의 정보를 바꾸려면 그게 너무나 당연하구나.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 뿐이네. 이게 돼야만 상식의 정보가 바뀌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애매모호한 그 정보 가지고는 자기가 안 바뀌어요. 내가 반박할 여지가 없을 만큼 나한테 증거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바뀌는 거거든요. 내 생각을 놓게 되는 거예요. 이 상식의 정보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 DNA를 다 바꿀 만큼 DNA에 다 박혀 있잖아요. 상식의 정보는. 그래서 그 정보대로 DNA에서 정보가 전사되고 그 전사된 내용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 단백질이 필요한 장소로 가서 그 단백질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일 시키기 위해서 단백질을 만든 거니까 단백질이 필요해서 DNA에서는 정보 전사가 되는 거고 전사가 되면 그 정보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는 상식의 정보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 DNA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관념풀기를 가지고 DNA 정보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단백질 정보가 기존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로 전사가 되겠죠? 그럼 단백질 정보도 달리 전사가 됐기 때문에 그 달라진 정보대로 단백질이 만들어질 테고 그 단백질이 기존 자리를 채우는 거죠. 그럼 세포의 성향이 바뀌겠죠. 지금까지와의 세포가 아니라 세포 성향이 바뀌는 겁니다. 세포 성향이 바뀌면 내가 바뀌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퍼날라주시고 알려주세요. 나만 아는 게 아니고 뭐 알려줬는데 안 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런 정말 이런 정보는 인류 역사상 없었던 정보 아닙니까? 이런 정보는 알려야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